근데 이 이혼 소송 2심에서 이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선경 300억을 된 게 넘어갔다. SK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메모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서 진실성을 법원이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비자금은 추징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사 사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영역과 예.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하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사 사건에서도 일단은 지금 아직 상고심까지 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상고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도마로 이제 올려질 거거든요. 예. 김옥숙 여사는 사실 뚜렷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150억에 이르는 거액의 기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 뚜렷한 경제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질 수가 있으려면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제 활동의 성과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조성된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노소영 씨가 재산 분할을 1조 3천억 이상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저 300억을 노태우 비자금에서 선경에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추징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이 부분은 환수되는 방향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 사실관계도 모르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게 법률상 네. 가능한지도. 해외에 은닉된 과거 대통령과 관련된 불법 재산과 이런 탈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다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나중에 혹시 검찰총장으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300억 이렇게 써 있는 메모가 이게 사실은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서 이 재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게 좀 이러네요. 이 메모가 자충수인가 비자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재판 결과 2심 결과 나왔을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이게 왔어요, 지금요. 증폭되는 분위기인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메모,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메모거든요. 작성했다는 메모.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 내용이 이래요. 뭐 노 회장 뭐 얼마 그리고 저 성경 300억이 들어가 있거든. 이 메모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300억 됐고 뭐 다른 것도 쭉 있어요. 현찰을 쭉. 그러면서 합계 한 900억 좀 넘게 되는데 이 메모가 그때 당시 법원에 제출돼 갖고 됐다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 예.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메모 보니까 뭐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다 금액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비자금과는 또 별개의 돈으로 보인다 지금. 그럼 이거 몰수 추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가족이 직접 목소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추징 환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저 메모장의 메모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사 사건에서 인정이 된 것과 형사 사건에서는 법리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사 사건에서 이게 인정이 돼서 기여도가 참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이 형사 사건에서 몰수 추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갈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신 이 비자금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받았는지 그리고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빙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만 몰수 추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시효가 너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당사자 노 전 대통령도 사망해버렸고 시효도 너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거를 다시 이 몰수를 추징을 하자라고 했을 때 가능한지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긴 한데, 근데 대신 여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여론 이제 어쨌든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일군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을 해야 될 그런 몰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특별법을 통해서 아니면 뭐 입법안의 발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거를 뭐 추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안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혼 소송 2심에서 이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선경 300억을 된 게 넘어갔다. SK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메모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서 진실성을 법원이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비자금은 추징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사 사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영역과 예.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하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사 사건에서도 일단은 지금 아직 상고심까지 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상고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도마로 이제 올려질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비자금의 내용에 대해서 이 뭐 그런 또 최태원 회장 측에서 또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예.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경제적인 뭐 이익을 제공을 할 것을 대가로 해서 이제 이 작성이 된 거다라는 또 그런 식의 또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이미 그 돈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여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줄 돈에 대한 그런 향후에 뭐 갈 수 있는 걸 쓴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런 이제 주장도 있어서 과연 이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이 될 여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이게 가사 사건에서 지금 뭐 항소심에서 인정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 추징이 되는 그런 재산으로 특정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메모 좀 볼까요? 이게 메모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화면은 1999년 2월 메모인데 98년에 작성된 메모에도 역시 거기도 성경 300억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메모의 일부만 담은 거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액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쓰고 얼마 은행 금고 채권 얼마 하고 합하면 900억이 넘는 돈이 나와요 여기서. 이런 굉장히 이른바 굉장히 디테일한 메모거든요. 그 법원도 이혼 재판 법원에서도 이걸 2심을 인정해 준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냥 이혼 재판에서는 인정이 되고 저 비자금의 문제 자체는 추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아까 지금 사실 야당에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이 사망을 했을 경우라도 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또 소급 문제가 적용되는 겁니까? 그럼 소급 적용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미 뭐 1995년도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도 이뤄졌고요. 예. 그때 당시에 뭐 비자금 액수도 특정이 됐고 이미 다 한번 이제 재판까지 가서 이제 선고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다시 소급을 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예외적인 거여가지고 뭐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이게 뭐 몰수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건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안을 통해서 조금 이제 보완이 되고 해야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이 이혼 소송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게 뭡니까? 이게 비자금 파문 뭐 이런 걸로 가버렸어요. 지금 성주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옥숙 여사와 관련된 어떤 뭐 기부금이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노재원 운영 센터에,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 여기에 5년간 147억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노태우 센터 설립에 5억 원을 기부했다. 총 152억 기부인데, 근데 강성필 부위원장, 네. 김옥숙 여사는 사실 뚜렷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150억에 이르는 거액의 기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 뚜렷한 경제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질 수가 있으려면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제 활동의 성과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대통령 퇴임 후에 뚜렷한 경제 활동이 없던 김옥숙 여사가 이렇게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147억, 뭐 몇 년, 한 5년 동안 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노태우 센터에도 어쨌든 5억 원을 출연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숨겨놨던, 쉽게 말해서 은닉 재산이 있지 않았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실은 비자금 의혹의 대상자였고 수사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모두 추징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거 이외에 뭐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야당의 지지자들은 뭐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진실은 지각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던 또 그 어떤 것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요. 이혼 소송 뭐 결과 나왔을 당시에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비자금 뭐 거기에 이제 너무 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고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경규 변호사, 그럼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그 비자금 자체는 존재한 게 아니다. 있지도 않은 거다. 그냥 메모로만 그냥 있었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은 거다. 이런 건가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이렇게까지 재산분할 액수가 커지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비자금이 성경의 이런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쨌든 기여를 한 게 크다라는 부분이 이제 참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정이 되면서 이게 커져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커진 건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니다. SK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SK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제 자수성가형 그런 사업가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승계상속형 예. 사업가라는 걸 강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특유 재산이 많았다. 그래서 이 재산분할 대상에 있어서 1조 3천억 이 정도까지 갈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자체도 작게 해서 이거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하나의 또 사실심에 상고심에서 이제 판단의 대상이 될 테지만 요것과 또 추가로 해서 정말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기여가 맞는지 아니면 그 선대 회장의 기여가 높은 걸로 봐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상고심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심 역시 이 비자금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또 쟁점인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비자금의 존재 자체가 인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의 그런 법리가 똑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법원에서 다시 뒤바뀌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때에서는 이제 판결도 확정이 되고 이 판결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또 SK에서는 또 경영권 또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이게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김춘영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뭐 본인의 어떤 증거로서 저 메모, 그다음 관련된 무슨 약간 뭐 증서 같은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제시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지 못하게 일각에선 그래요. 이게 정치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괜히 생각지 못한 자충수 아니었냐. 이게 비자금 의혹을 더 키워놓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면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어떤 쿠데타로 집권을 하게 되고 또한 비자금 대통령으로 남게 되고 근데 어쨌든 그 비자금에 대해서 5천억 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잘못을 그때 인정했잖아요.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추징금도 다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비자금 메모를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어떤 권위나 명예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노소영 관장이 얻게 된 경제적 실리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 1조 원이 넘는 이자료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아마 저는 1심대가 아닌 2심대 이런 것들을 냈다는 것 자체는 법의 허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이 부분의 비자금에 대해서 아마 지금 몇십 년 전에 어떤 비자금 실제를 추적하기도 곤란하고 그다음 몰수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힘들 거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얘기가 또 나오면서 비자금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또 굉장한 불명예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불명예일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굉장히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는 대통령이 아니고 어쨌든 쿠데타 대통령, 비자금 대통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정치권으로 약간 얘기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글쎄 이걸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